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 김하영 매니저입니다. 2024년 중국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11월 5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정책 노선 변화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번에 다룰 주제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괜찮을 것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와 기술적인 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3중 전회에서의 중장기 꾸준하게 펼쳐지는 정책 로드맵을 기반으로 반도체 펀드 조성 및 직간접적인 정부의 지원, 그리고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 국산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공생과 상생의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미국 주도로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국제 자유무역 체계에 진입했는데요. 이는 풍부한 염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과 거대 소비 시장으로 부상한 배경이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국과 공존을 용인함과 동시에 전통적 관여를 통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수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신형 대국 관계를 주창하며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했습니다. 공생 관계에 파열음이 일기 시작했고 양국 관계는 전면적인 재정립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전개된 미중 갈등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경제적 이익 갈등 구도에서 접근해 무역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스스로 구축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를 포기하고 탈동조화를 선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다시 소환했고 동맹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기에 다음 행정부에서 미중 간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 정책을 보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는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주당의 대중 정책은 더욱 정교해지고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 수출 규제를 넘어 첨단 산업에 대한 대중 견제를 금융과 투자 분야까지 확대할 전망이고, 반도체 분야의 경우 선단 공정인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성숙 공정인 구형 반도체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한다면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1기에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산 수입품의 대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해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대중국 공약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60% 이상 일률적으로 높이겠다는 보편적 관세 도입과 상호무역법 제정, 그리고 대중무역 규제 강화입니다. 중국 산업 측면에서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강도의 차이일 뿐 중국의 굴기를 강력하게 억압하려는 취지와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의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7월 향후 5년간 중국이 나아갈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자리인 3중 전회에서 첨단 기술 확보가 산업정책 1순위로 발표되고 민주당, 공화당 모두 대중국 첨단 기술 규제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중국 반도체 산업은 구조적으로 미국의 원점 기술과 동맹국들과의 연합에 의해 이미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특히 반도체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물밑에서 기업들을 계속 지원해 자금률을 높이는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는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제재는 설계도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몇십 년간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자본력의 축적과 기술 혁신과 R&D 투자로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등장하며 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접근 방식에서 한국은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 중국은 공동 협업을 통해 성장하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요. 한국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종합 반도체, 핸드폰, 메모리 분야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개발과 혁신이 주로 이루는 구조로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반면 중국은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협업하는 공생 구조를 보였습니다. 이 구조는 여러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기술 개발과 혁신을 추진하는 모델로 광범위한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의 공동 작업 사례로는 화웨이와 SMIC의 AP칩 생산, 텐센트와 화웨이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 등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이 기술적 자립을 가속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